오늘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주식시장, 정치 테마주들도 같이 출발했습니다. 누가 먼저 가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이준석 관련 테마주, 삼보산업, 넥스트아이, YBM넷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어떤 종목이 진짜 대장주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주식왕 참투자 자문 최병민 자문역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관련주가 왜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이 대장주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영상은 정치 성향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견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에 요즘 노이즈가 많습니다. 한덕수였다가 김문수였다, 다시 한덕수였다, 김문수였다. 이런 문제가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지지가 보수층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도층에서도 민주당을 좀 싫어하는 쪽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쪽으로 좀 표가 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지하철역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판넬 들고 이렇게 각 지지하는 정당들 대선 후보 이렇게 판넬 들고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당연하게 관련 정치 테마주들 이준석 테마뿐만 아니라 이재명 테마, 그 다음에 김문수 테마들도 오늘 급등을 했고, 반대로 한덕수 테마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대선 일정에 따라서 좀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 변동이 많을 텐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주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던지 버텨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날은 하한가 가고 어떤 날은 상한가 갑니다. 정치 이슈나 일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 그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7명의 후보가 일단 등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3파전 같은 느낌이죠. 1강, 2중 정도 되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1강 정도 될 것 같고, 김문수, 이준석까지 3자 구도인데,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합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차기 혹은 차차기를 노리고 미리 대선 후보 좀 연습을 하고 인지도를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준석 후보나 이준석 관련주 종목한테는 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더라도 어느 정도 표를 모으고 지는 것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의 지지를 받고 떨어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다음을 노리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정치 유튜브도 아니고 정치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테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이준석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거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준석 관련 핵심 결론만 말씀드리면, 핵심주 대장주는 역시 넥스트아이와 삼보산업입니다. 솔직히 모든 정치 테마주들이 다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준석 후보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의 부친이, 본인도 아니고 부친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라는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관련주 대장으로 잡히고 있고요. 삼보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친이 이렇게 하이드로젠 파워라는 삼보산업의 자회사 하이드로젠 파워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이력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부친분이 아마 약간 재무가 안 좋은 회사들을 이렇게 감사나 이렇게 법정 관리인 그런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YBM넷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요 YBM넷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하버드 대학교 동문이다. 이런 연관으로 관련주를 엮기 시작했는데, 한덕수 후보도 하버드 대학교 동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랑 연관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테마에 엮일 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YBM도 이준석 관련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삼보산업부터 좀 자세히 보면 주가 상승면에 있어서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 그동안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한번 점상도 가기도 하고요. 주가 면에서는
이렇게 점상도 간 적이 있고 상대적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3부 산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번에 이때 12월 고점과 그 다음에 이때 4월 고점을 이번에 장대 양봉 상한가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위에가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입니다. 특별한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요 5,500원 요 구간까지는 물량면으로만 봐서는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 5,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요거는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정치 테마주들은 이슈 하루하루마다 좀 어떻게 주가가 급변동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로서 종목을 이렇게 무조건 5,500원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특히 정치 테마주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작년 12월과 그 다음에 4월달 고점 매물을 상한가로 큰 거래량을 실으면서 뚫었기 때문에 5,5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는 큰 악성 매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한번 여기 감자를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감자를 맞은 적이 있고 또 거래 정지도 한번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무면에 있어서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치 테마주로만 보셔야지 혹여나 정치 테마주에 물렸는데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수를 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이 정치 이슈가 대선 이슈가 끝나기 전에는 끝나고 나서 팔면 안 됩니다. 끝나면 당연히 누가 대통령이 됐든 급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선 6월 3일 이전에는 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요 넥스트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스트아이도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험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도 3부 산업과 그 다음에 넥스타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총이 680억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5월 12일 기준으로 680원인데 1,000원일 때 680억이었으면 불과 2달 전에 400원이었을 때는 300억 정도 했었겠죠. 시총이. 그 정도로 시총이 300억밖에 안 할 정도 재무가 이렇게 우량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에 있어서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정치 테마주로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넥스트아이 일봉 차트입니다. 넥스트아이는 삼보산업보다 더 매물이 고점에 있는 악성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있는 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요때 고점이 2023년 11월, 그 다음에 12월쯤입니다. 지금이 벌써 1년도 더 전이죠. 그 매물을, 요때 물려있던 매물을 오늘 상한가로 갭상승하면서 상한가로 뚫었기 때문에 최근 1년 사이에 악성 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레벨로, 어나더 레벨로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대장주로서 앞으로 조금 더 주가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회원님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넥스트아이와 삼보산업은 재무가 좀 불량하지만 그나마 YBM넷은 재무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입니다.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또 대표가 하버드 동문으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이슈 외에도 교육 및 IT 기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 불안정에서는 좀 벗어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가 상승 측면에 있어서는 대장주는 아니고 한 3등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 요거 영상을 찍을 때는 2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최근 고점 작년 한 11월쯤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요것도 악성 매물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려도 괜찮은,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난 물려도 상관없어, 나는 아주 리스크가 커도 상관없어 하시면 넥스트아이와 삼보산업을 추천드리고, 나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돈이야 하면 YBM넷을 이준석 관련주 투자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렇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다만 정치 테마주들은 단기 이슈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가능하다. 변동성, 어떤 이슈,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준석이 나 대선 레이스 하차하겠다, 아니면 뭐 김문수랑 뭐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런 이슈 하나하나마다 주가가 급변동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정치 테마주는 꼭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물렸다고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물렸으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5년 뒤를 바라보실 게 아니라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준석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이준석 관련주 대장주는 삼모산업, 넥스타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YBM넷이다. 꼭 공부하고 투자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투자담은 최병민 자문역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 좋은 테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톡 체험반 링크가 있으니까요. 요거 아마 요 영상 하단에 저희 참투자담은 체험반 링크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마 카카오톡 QR코드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그 화면도 있을 겁니다. 그거 찍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은 종목으로, 그리고 좋은 주식 정보로 좀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투자담은 최병민 자문이었습니다.